안녕하세요. 금융을 거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중에 대출 영상을 그걸 계속 그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태어 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대출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은요, 신용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둘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신용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좀 부족하거나 승인이 잘 안 난다 싶으면 예금이나 본인의 다른 자산들을 이제 담보로 끼우는 경우도 있고요. 담보대출도요, 이제 뭐 6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해놓고 DSR, DTI 이런 거 도입시켜서 본인의 신용과 갚을 능력을 심사를 해서 한도를 깎아내려가기 때문에 담보가 있기는 하지만 이자는 사람이 갚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용이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뿐인가요?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얹혀져서 내가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30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은행원과 상담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책들이 또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 보니까 은행원들조차도 상담을 하면서 알아본다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플로우랑 경험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은행원을 붙잡고 이 경우 저 경우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 대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부분 1년 만기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연체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1년 만기가 지나면 조건 그대로 금리만 그 당시로 변경이 돼서 이제 연장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기한 연장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통 5년이나 10년이 되면 대환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매년 연장하는 과정보다 더 까다롭고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신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된 대출이 대부분이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2년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전세 보증금을 내면 계약 기간 끝날 때 그 전세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잖아요. 그걸로 전세 대출금을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대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가끔은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10년 만기 대출로 해놓고 원금이랑 이자를 그동안 계속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만 보통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이라는 거? 2년이 지나고 내가 계약을 연장을 했다면 전세 대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은행원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사 찾아보니까 40년까지 해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워낙에 고액의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아예 만기를 길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10년으로 설정을 해도 돼요. 근데 그랬다가는 한 달에 갚아야 할 금액이 엄청 많아지거나 혹은 이제 DTI라는 규제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30년, 40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무슨 평생 대출만 갚다가 죽으라는 건가? 근데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3년이 지나면요, 여러분 중간에 돈 갚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3년 이전에도 대출금을 갚을 수는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나와요.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중간에 상환을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좀 나중에 갚는 게 이득인지는 실제 그 날짜의 계산을 좀 두들겨 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3년만 지나면 40년까지 그렇게 매달려서 갚지 않더라도 중간에 일부 금액씩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동차 대출, 뭐 예금 담보 대출,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각각 정해진 대출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상환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떤 기능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만기 일시, 원금 균등 분할,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만기 일시는 말 그대로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보통 신용대출은 다 이렇게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만기 일시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세대출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하는 이 담보대출이에요. 고로 내가 전세를 살다 나오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고만 안 터지면 뭐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자만 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때 그걸로 대출 원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원금 균등 분할. 이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1,2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만기가 1년이다. 계산 바로 나오죠. 매월 100만 원씩 원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자는요? 매달 내야죠, 이것도. 첫 달은 1,2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를 낼 것이고, 두 번째 달은 내가 100만 원 원금을 갚았으니까 남은 1,100만 원에 한 달 이자를 낼 것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달에는 이제 1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를 내면 돼요. 매달 이자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자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이것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인 건 똑같은데, 원금 균등 분할과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이자를 많이 내다가, 적긴 하지만 원금을 계속 줄여나가니까 이자도 그만큼 줄어들긴 하겠죠. 그 비율을 이제 잘게 쪼개고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는 원금을 많이 내고 이자를 적게 내는 그런 구조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원리금 균등 분할이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처음에 원금이 아주 조금씩 줄어드니까. 뭐야? 그럼 당연히 원금 균등 분할로 가야지. 자, 이게 또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요. 자, 예로 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네이버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1억을 20년 동안 갚아볼게요. 원금 균등 분할로 계산을 하면 20년 동안 총 이자를 3,012만 5천 원을 내게 될 거고요. 첫 달에 내가 원금 이자 다 합쳐서 66만 6,667원을 갚게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원리금 균등으로 돌려볼까요? 이자를 총 3,310만 3,423원, 약 300만 원이나 더 내게 되는데, 자, 얘는 첫 달에 55만 4,598원만 갚으면 됩니다. 얘는 20년 동안 매달 이 똑같은 금액으로 갚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아까 다시 원금 균등 분할로 들어가서 월별로 상환 계획표를 자세하게 보면, 쭉 내리다 보면 109개월, 즉 9년 정도는 지나야 그 다음부터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할 금액이 원리금 균등 분할로 했을 때인 55만 4,598원보다 더 줄어들게 돼요. 이 시점이 지나야지. 원리금 균등 분할이 최종적으로는 이자를 더 적게 낼 수는 있지만 초기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커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중간에 원금을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 금액이라도. 그럼 원금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몇 년 후에 이제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갚아버릴 수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당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리는데 8천만 원만 분할 상환을 하고 2천만 원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겠다. 그럼 원금이 줄어드니까 매달 내야 하는 금액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첫 1년간은 이자만 낼게. 2년 차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겠다.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고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완전 가능하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면 상담을 하실 때 뭐라도 하나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원래 원하는 걸 먼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출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에요. 이게 쉬운 듯 하지만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대출을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